사실 내가 그 아가씨를 만났거든요. 고성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박진석의 손이 멈췄다.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린 진석의 얼굴을 성희는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가씨라니 누구 말이야? 진석이 천천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성희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지은호 씨요. 우진이한테 간을 준 그 아가씨. 진석의 눈이 좁아졌다. 지은호. 그 이름을 들은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우진의 간이식 수술건으로 성재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성희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다. 당신이 왜 그 사람을 만나? 우진이 수술 전에요. 적합 판정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감사 인사 전하려고 만났어요. 성희의 목소리는 태연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 하지만 진석은 그 태어남 뒤에 숨겨진 것을 읽을 수 있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였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길 때의 표정을 알고 있었다. 감사 인사? 네, 낯선 사람한테 간을 기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석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욕이 사라졌다. 그는 성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뻔뻔한 데가 있구나. 성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뭐라고요? 뻔뻔하다고.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난 게 감사 인사 때문이라고. 진짜 그것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해. 나중에 내가 알게 되면 그땐 용서 안 해. 진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성희는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숨기는 거 없어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요즘 당신 행동이 이상해. 우진이 수술건도 나한테 말 안 하고 진행했고, 영란은 요즘 당신 피하고. 뭔가 있잖아.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진석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20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피곤하시죠?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성희가 화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진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돌리지 마. 대답해. 대답할 게 없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알아볼게. 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성희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다. 진석 씨가 진실을 알게 되면 성희는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시각, 이지혁의 집에서는 뜻밖의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와 임마. 숨어봤자 다 보여. 이상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지혁은 현관문 뒤에 숨어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칠 줄 몰랐다. 아,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나왔다. 상철은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일찍이 뭐가 일찍이야. 점심때 됐는데. 아, 그렇구나. 하. 웃긴 뭐가 웃겨. 왜 숨었어? 숨긴 뭘 숨겨요. 그냥 문 열려고. 됐고. 상철이 아들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혼자 좋아한다는 여자 수천이 아니지. 지역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수천이 아니냐고. 네가 좋아하는 여자. 아버지, 갑자기 무슨. 성재가 수빈이 만난다면서. 그래서 네가 화났다며. 지역은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성재가 말한 건가 아니면 수빈이 말한 건가. 그건.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여자는 누구야? 상철이 다그쳤다. 지역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그건. 지혁아. 상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 네 아버지야. 33년 동안 널 키웠어. 네가 뭘 숨기는지, 뭘 고민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지혁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상철의 눈에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말해봐.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지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지은호예요. 지은호? 그게 누구야?
예전에 동아리 후배였어요. 지금은 제 밑에서 일해요. 상철의 눈이 커졌다. 네 회사 직원이야? 네. 그래서? 뭐가 문제야? 지혁은 말을 이어갔다. 은호가 복잡한 상황이에요. 가정사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복잡한 가정사가 뭔데? 그건. 지혁이 말을 멈췄다. 은호의 비밀을 아버지에게 말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김다정이 들어왔다. 어머, 여보. 왜 여기 있어? 지혁이 여자 있대. 뭐? 다정의 눈이 커졌다. 지혁이가 여자가 있다고? 여자가 있는 건 아니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대. 어머, 진짜? 누구야? 다정이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지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말해. 어떤 애야? 예뻐?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지혁이 놀려먹는 거 되게 재밌나 봐. 다정이 상철을 향해 말했다. 나도 알고 싶잖아. 우리 아들이 드디어 누굴 좋아한다는데. 저기요, 부모님들. 지혁이 두 손을 들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간섭 좀 안 하셨으면.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야. 상철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로서 아들 여자 궁금할 수 있잖아. 그래, 지혁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래. 다정도 거들었다. 지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알았어요, 알았어.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 왜 아직은 안 돼?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서요. 그럼 빨리 사귀면 되지. 상철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남자가 뭘 그렇게 우물쭈물해. 좋으면 좋다고 말해야지. 아버지,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뭐가 복잡해?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지혁은 아버지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이 정말 그렇게 단순하면 좋겠다. 하지만 은호를 둘러싼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한우진은 낯선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났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유라의 간으로 살아났어. 우진은 자신의 배를 만졌다.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오빠.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다. 그녀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오빠를 보러 왔다. 은호야. 우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기쁨, 미안함, 죄책감.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왔어? 너도 아직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도 똑같은 상황이잖아. 나만 쉬면 뭐해? 은호가 우진의 침대 옆에 앉았다. 오빠, 컨디션 어때? 많이 좋아졌어. 네 덕분에. 내 덕분은 무슨. 의사 선생님들 덕분이지. 은호가 웃었다. 하지만 우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은호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그 프로젝트 말이야. 은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응. 그 얘기 하려고 왔어. 진짜 할 거야?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오빠가 걱정되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시작한 거잖아. 은호가 우진의 손을 잡았다. 이 프로젝트 설계자가 나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우진은 동생을 바라봤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쌍둥이 여동생. 어릴 때 자신이 보호해줘야 했던 아이.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잘할 수 있지? 우진이 물었다. 그의 눈에 걱정이 담겨 있었다. 잘할 수 있어. 오빠 믿어. 그럼 너도 잘할 수 있지? 뭘? 네 인생. 이거 끝나고 네 인생 잘 살 수 있지? 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나 원래 잘 사는 사람이야. 그래, 그래야지. 우진이 은호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해, 은호야. 네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오빠 탓 아니잖아. 그 여자 탓이지. 은호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섞였다. 그 여자. 고성이. 자신을 버린 생모.
그래도 오빠, 우리 약속하자. 은호가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 프로젝트 끝나면 우리 진짜 가족으로 살자. 오빠랑 나랑 25년 동안 못한 거 다 하면서.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약속해. 꼭이야. 꼭.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2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 번째 약속이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만나러 회사로 향했다. 지역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빈이하고 만나려면 너네 아버지 허락부터 받아. 맞는 말이었다. 성재 자신도 알고 있었다. 수빈과의 관계를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혼남이 친구 여동생을 좋아한다? 어떻게 들어도 말이 안 됐다. 아버지가 허락할 리 없었다. 하지만 시도라도 해봐야 했다. 아버지, 잠깐 시간 되세요? 성재가 진석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진석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아들을 바라봤다. 왜? 무슨 일이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성재가 아버지 앞에 앉았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다. 말해봐.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진석의 눈썹이 올라갔다. 좋아하는 사람? 네. 누구? 성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수빈이요. 이수빈? 그게 누구야? 이지혁 여동생이요. 진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혁이 여동생? 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것도 친구 여동생이라고. 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성재가 간청했다. 수빈이는 정말 좋은 애예요. 착하고 밝고 솔직하고. 착하고 밝으면 다야. 너 이혼남이야. 알아? 알아요. 그럼 왜 멀쩡한 처녀한테 그래? 더 좋은 남자 만나야지. 아버지. 성재가 소리쳤다. 진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성재가 아버지에게 소리 지른 것은 처음이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이혼남이라는 거. 제가 수빈이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다 알아요.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좋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수빈이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진석은 아들을 바라봤다. 성재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저 진지해요. 장난 아니에요. 수빈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진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지혁이는 알아? 알아요. 어제 얘기했어요. 뭐래? 아버지 허락 먼저 받으래요. 진석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녀석 참 깐깐하네. 아버지, 일단 생각 좀 해볼게. 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당장 대답 못해. 이건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재야. 진석이 아들을 바라봤다. 진지한 거 맞지? 또 상처 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예요. 그래. 알았어. 나가봐. 성재가 사무실을 나갔다. 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성재가 지혁이 여동생을 좋아한다고? 머리가 복잡했다. 요즘 집안에 일이 너무 많았다. 성희의 수상한 행동, 우진의 수술, 영나의 반항. 그리고 이제 성재까지.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진석은 이마를 짚었다. 수빈은 집에서 초조하게 성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지혁이 성재에게 아버지 허락을 받으라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재가 오늘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 어떻게 됐을까? 수빈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연락이 오지 않았다. 불안했다. 수빈아, 밥 먹어. 다정이 부엌에서 불렀다. 네, 엄마. 수빈이 식탁으로 갔다. 다정은 딸의 표정을 살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왜 그래? 밥도 잘 안 먹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입맛이 없어서요. 그래도 먹어야지.
할머니가 네가 이러는 거 보시면 속상해하셔. 수빈은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성재였다. 엄마 잠깐만요. 수빈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다. 다정은 딸의 뒷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봤다. 오빠? 수빈이 전화를 받았다. 응, 나야. 어떻게 됐어? 아버지 만났어? 응, 만났어. 뭐래? 일단 생각해보신대.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다. 생각해본다고? 그게 뭐야? 안 된다고 안 하셨어.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래도 수빈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혼한 아들이 친구 여동생 좋아한다고 하면 당황하시지. 알긴 아는데. 수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오빠, 우리 진짜 될 수 있는 거 맞아? 당연하지. 성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내가 반드시 허락받을게. 기다려줘. 응. 그리고 수빈아. 응? 사랑해. 수빈의 심장이 뛰었다. 성재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사랑해는 처음이었다. 나도 사랑해, 오빠. 알고 있어. 전화가 끊어졌다. 수빈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미소 지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성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다 결혼은 무슨. 100일이 1년 되고 2년 되고 그러다 결혼까지 할지. 수빈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성재 오빠와? 할 수 있어. 꼭 할 수 있어. 수빈은 다짐했다. 지화는 작업실에서 영나와 함께 있었다. 웹툰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영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영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누굴 만나러 가고 싶은데. 영나가 갑자기 말했다. 지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굴? 은호 언니. 지환의 눈이 커졌다. 은호 누나를? 왜?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영나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언니한테 한 짓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려서. 사과하고 싶어. 그건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 그래도 같은 집안 사람으로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지환은 영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나야, 네 마음은 알겠어. 근데 지금 은호 누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수술 직후라서. 알아. 그래서 더 빨리 가고 싶어. 위로해주고 싶어. 지환은 잠시 고민했다. 알았어. 내가 연락해볼게. 고마워, 오빠. 영나가 지환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오빠, 나 요즘 많이 생각해. 뭘? 엄마 일. 그리고 우리 가족 일. 영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가 한 일이 너무 끔찍해. 자기 딸을 버리고 다시 찾아가서 간까지 빼앗으려 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지환은 듣고만 있었다. 나 엄마가 무서워. 솔직히. 저런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게 무서워. 영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해? 엄마를 미워해야 해? 아니면 이해해야 해? 지환은 영나를 안아주었다. 영나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네 편이야. 엄마를 미워하든 용서하든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오빠. 근데 하나만 기억해. 엄마가 어떤 사람이든 너는 너야. 엄마랑 다른 사람이야. 영나가 지환의 품에서 울었다. 지환은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위로했다. 그날 저녁 지혁은 은호를 찾아갔다. 순이의 집이었다. 은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지혁을 반갑게 맞이했다. 대표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지혁이 솔직하게 말했다. 은호의 볼이 붉어졌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은호의 방에 앉았다. 지혁은 은호의 얼굴을 살폈다. 컨디션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대표님은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죠? 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응.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안 나. 할머니가 안 계시다는 게.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가 끓여주신 죽 먹었는데.
그게 마지막인 줄 몰랐어. 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호가 그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 괜찮아요. 할머니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응, 알아. 지혁이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은호야. 죽 가져다 줘서. 그게 마지막 할머니 죽이었는데 네가 가져다 줘서 먹을 수 있었어. 그게 뭐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아니야. 지혁이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넌 수술 직후였잖아. 몸도 안 좋았을 텐데 날 위해서 장례식장까지 왔잖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대표님, 은호야 나. 지혁이 말을 멈췄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왜요? 아니야. 나중에 말할게. 또 나중이에요? 은호가 살짝 삐진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맨날 나중에예요. 언제 말해줄 건데요? 네가 완전히 회복하면. 거의 다 회복했는데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지혁이 웃었다. 급하지 않아. 천천히 기다릴게. 은호는 지혁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대표님, 저도 할 말 있어요. 뭔데? 저도 나중에요. 뭐야, 그게. 지혁이 웃었다. 은호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그때 문이 열리고 순이가 들어왔다. 지혁 씨, 저녁 먹고 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호야, 너도 먹어야지. 아직 밥 안 먹었잖아. 네, 엄마. 세 사람은 식탁으로 향했다. 순이는 지혁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우리 은호를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었다. 같은 시각 고성이는 자신의 서재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뭐라고? 박진석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성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조사요? 지은호 씨 관련해서 뭔가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희는 이를 악물었다. 오늘 아침 진석에게 은호를 만났다고 말한 것이 실수였을까? 아니,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다. 미리 말하는 게 나았다. 하지만 진석 씨가 더 깊이 파고들면. 성희의 손이 떨렸다. 진석이 은호의 정체를 알게 되면 모든 게 끝이었다. 자신이 쌍둥이를 버렸다는 것, 간이식을 위해 다시 찾아갔다는 것.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막아. 어떻게든 막아. 어떻게요? 방법을 찾아. 진석 씨가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성희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20년 동안 쌓아온 걸 잃을 수는 없어. 성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어렸다. 필요하면 더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음 날 오후 영란은 지환과 함께 순이의 집을 찾았다. 은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영라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긴장돼? 지환이 물었다. 영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 네 마음 그대로. 알았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문을 연 것은 순이었다. 어머, 지환이구나. 근데 옆에 아가씨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박영나라고 해요. 은호 언니 뵈러 왔어요. 영나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순이의 눈이 커졌다. 박영나, 혹시 슈조이 그룹? 네, 고성의 이사장 딸이에요.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떠올랐다. 뭐하러 왔어? 은호 언니한테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사과? 무슨 사과? 엄마가 한 일 때문에요. 엄마 대신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순이는 영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젊은 아가씨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다. 잠깐만 기다려. 순이가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은호가 나왔다. 영나 씨? 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언니 안녕하세요. 영나가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은호는 영나를 바라봤다. 고성희의 딸. 자신을 버린 여자의 또 다른 딸.
하지만 영나의 눈에는 저기가 없었다. 오히려 미안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들어와요. 은호가 영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지화는 현관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은호의 방에 앉았다. 영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먼저 사과드릴게요. 뭘요? 엄마가 한 일이요. 언니한테 한 모든 것들. 영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다 들었어요. 엄마가 언니를 버렸다는 거, 간이식 때문에 다시 찾아갔다는 거. 다 알아요.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영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은호는 말이 없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대신 사과할 자격이 저한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영나가 고개를 숙였다. 은호는 한참 동안 영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고개 들어요. 영나가 고개를 들었다. 은호가 미소 짓고 있었다. 영나 씨가 사과할 일 아니에요. 영나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영나 씨도 피해자예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영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니, 울지 마요. 저 괜찮아요. 진짜로. 은호가 영나의 손을 잡았다. 저는 양엄마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순이 엄마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불쌍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간이식까지.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우진 오빠 살리려고. 고성의 이사장 때문이 아니라 오빠 때문에. 영나가 은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언니,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요?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버림받았는데, 이용당했는데. 근데 언니는 전혀 원망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은호는 잠시 생각했다. 원망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만 버렸을까? 밤마다 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원망해봤자 내 인생만 망친다는 거.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면 안 된다는 거. 은호가 영나의 손을 꽉 잡았다. 영나 씨도 그래요. 엄마 때문에 영나 씨가 불행해지면 안 돼요. 영나 씨는 영나 씨 인생 살면 돼요. 영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뭘요?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요. 어차피 우리 한 집안 아니에요? 은호가 웃었다. 영나도 따라 웃었다. 눈물 속에서도 웃음이 피어났다. 언니, 저 언니 동생 해도 돼요? 좋아요. 동생.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다. 25년의 원망을 넘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현관에서 기다리던 지화는 순이와 마주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환이 너 영나 그 아가씨하고 무슨 사이야? 순이가 물었다. 지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저 영나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근데 왜 같이 왔어? 영나가 은호 누나 만나고 싶다고 해서요. 혼자 오기 불안해하길래 같이 왔어요. 순이는 지환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것뿐이야? 네. 경호원이 그것뿐이냐고. 눈빛 보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지환의 얼굴이 빨개졌다. 어머니, 그건. 됐어, 말 안 해도 알겠다. 순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고성의 딸이라. 참 복잡하네. 어머니, 영나는 이사장님이랑 달라요. 착하고 순수하고. 그래. 근데 결국 그 여자 딸이잖아. 그래도요. 지환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영나가 누구 딸인지 상관없어요. 영나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순이는 지환을 바라봤다. 젊은이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 네 마음은 알겠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근데 조심해. 그 집안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각오하고 있어요.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젊은 것들이 참 용감하네. 그 시각
박진석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지은호 씨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뭐가 나왔어? 현재 AP그룹 인테리어 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지혁 대표 밑에서요. 이지혁? 성재 친구? 네. 진석의 눈이 좁아졌다. 계속해. 지은호 씨는 입양아입니다. 양부모 밑에서 자랐고 친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입양아? 네, 그리고 비서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왜? 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지은호 씨와 도련님의 병원 기록을 대조해 봤는데 둘의 혈액형이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식 적합 판정이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진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보통 타인 간의 간이식 적합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정도 적합률이 나오려면 가족이어야 합니다. 가족? 네, 형제자매 수준의 적합률입니다. 진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은호와 우진이 형제. 그게 무슨 말이야? 더 조사해. 지은호 씨의 출생 기록, 친부모 정보 전부 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물러갔다. 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은호와 우진이 형제 수준의 적합률이라고? 뭔가 이상했다. 성희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진석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비밀인 것 같았다. 성희, 당신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한편 지혁은 회사에서 은호와 마주쳤다. 은호는 수술 후 첫 출근이었다. 은호 씨, 오늘 출근했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아직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일하면서 기분 전환하려고요. 지혁은 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그래도 컨디션 안 좋으면 말해요. 바로 집에 보내줄 테니까. 네, 대표님. 은호가 웃었다. 그때 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 상철이었다. 아버지? 지혁아, 저녁에 시간 돼? 네. 왜요? 그 지은호라는 아가씨 집에 데려와. 지혁의 눈이 커졌다. 네. 갑자기요? 갑자기가 뭐가 갑자기야. 좋아하는 여자 있다면서. 얼굴 좀 보자. 아버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려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집에 데려와. 아버지. 지혁이 소리쳤다.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뒤였다. 대표님 무슨 일이에요? 은호가 물었다. 지혁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냥. 뭐라고 하셨어요? 지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갑자기요? 우리 집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은호의 눈이 커졌다. 대표님 집이요? 네, 부모님이 은호 씨 만나고 싶대요. 부모님이요? 은호의 얼굴이 빨개졌다. 왜요?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혁도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제가 은호 씨 얘기를 좀 했거든요. 무슨 얘기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은호의 심장이 뛰었다. 대표님이 저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지혁이 더듬거렸다. 은호는 그런 지혁을 바라보며 웃음이 났다. 대표님 귀여워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호가 웃었다. 좋아요, 같이 갈게요. 진짜요? 네. 근데 저 뭘 준비해야 해요? 손님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요. 그냥 와요. 그래도 진짜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지혁이 웃었다. 은호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달콤한 공기가 흘렀다. 그날 저녁 지혁은 은호를 데리고 집에 갔다. 문을 열자 상철과 다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상철이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지은호라고 해요. 은호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다정이 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어머, 정말 예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들어와, 들어와. 밥 차려놨어. 다정이 은호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다. 지혁은 아버지에게 눈빛을 보냈다.
뭐 하는 거예요? 라는 뜻이었다. 상철은 모른 척했다. 식탁에 앉자 다정이 이것저것 물어봤다. 은호 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30이에요. 그래. 지혁이보다 3살 어리네. 괜찮다, 괜찮아. 엄마. 지혁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뭐, 사실이잖아. 그리고 은호 씨, 직업이 뭐예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지혁 대표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우리 아들 밑에서 일하는구나. 그럼 우리 아들 어때요? 회사에서? 엄마. 지혁이 소리쳤다. 하지만 다정은 신경 쓰지 않았다. 회사에서 어떠냐고요? 잘해요? 못해요? 은호가 웃었다. 잘하세요. 직원들한테도 잘해주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 다행이네. 집에서는 맨날 귀찮아하면서. 엄마 제발. 지혁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상철이 웃었다. 은호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네. 우리 아들이 좀 눈치가 없어요. 말도 직접적으로 못하고. 그러니까 은호 씨가 좀 리드해줘요. 아버지. 지혁이 항의했다. 하지만 상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뭐 사실이잖아. 지은호 씨한테 마음 있으면서 몇 달 동안 말도 못하고 뭐 했어? 아버지, 그건 상황이 뭐가 복잡해? 좋으면 좋다고 말하면 되지. 은호가 웃었다. 지혁이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이 귀여웠다. 평소에 차갑고 능력 있는 대표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 아버님, 어머님. 저도 지혁 대표님 좋아해요. 모두가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당당하게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이 먼저 말해주실 때까지. 지혁의 얼굴이 빨개졌다. 은호 씨. 근데 대표님이 너무 안 말해주셔서 제가 먼저 말할까 고민 중이었어요. 상철이 박수를 쳤다. 좋아. 마음에 들어. 여보, 나도 마음에 들어. 다정도 환하게 웃었다. 은호 씨, 앞으로 자주 와요. 우리 집 밥 맛있어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혁은 민망하면서도 기뻤다. 은호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직접 말한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혁은 은호를 집까지 바래다 줬다. 오늘 고마워요. 갑자기 끌려왔는데.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대표님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미안해요. 좀 많이 물어보셨죠? 괜찮아요.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는 거잖아요. 은호가 웃었다. 지혁도 따라 웃었다. 은호 씨. 네. 아까 한 말 진심이에요? 뭐가요? 저 좋아한다고. 은호의 볼이 붉어졌다. 진심이에요. 지혁은 좋아서 웃고만 있다. 대표님은요? 저 진심으로 좋아해요? 지혁은 은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이 맑았다. 거짓 없는 눈. 당연하죠. 진심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 서로를 향한 마음. 그럼 우리 사귀는 거예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요. 사귀는 거예요.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다. 은호의 심장이 뛰었다. 대표님. 지혁이라고 불러요. 이제. 지혁씨. 씨도 빼요. 그건 좀. 은호가 부끄러워했다. 지혁이 웃었다.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걸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다음 날 지혁은 출근하자마자 성재의 연락을 받았다. 지혁아, 나 좀 봐야 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지은호 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 나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 비서실에서 움직이고 있대. 왜? 왜 갑자기? 몰라. 근데 은호 씨 입양 기록이랑 우진이 수술 기록을 대조하고 있는 것 같아. 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석 회장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 그건 은호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성재야, 이거 막을 수 있어? 어렵대. 아버지가 직접 지시한 거라서. 젠장. 지혁이 이를 악물었다. 이 소식을 은호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지혁아, 나도 노력해볼게. 아버지 설득해볼게. 고마워. 전화를 끊은 지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행복한 시간은 잠깐이었다. 현실의 문제가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시각, 은호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지은호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네, 누구세요? 저는 슈조이 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박진석 회장님께서 은호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은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박진석 회장님이요? 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겠습니까? 은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박진석 회장, 고성희의 남편. 왜 갑자기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은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뭔가 이상했다. 좋은 느낌이 아니었다. 왜 날 만나고 싶어 하지? 혹시 내 정체를 알게 된 건가? 은호의 손이 떨렸다. 은호는 지혁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직 사귀기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웠다. 그날 저녁 지혁이 은호를 찾아왔다. 은호야, 할 말이 있어. 지혁의 표정이 심각했다. 은호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뭔데? 박진석 회장님이 너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은호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어? 성재한테 들었어. 비서실에서 움직이고 있대. 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알아. 방금 전화 받았어. 전화? 회장님이 나 만나고 싶대. 내일. 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만나면 안 돼. 왜? 위험해. 회장님이 뭘 알게 됐는지 모르잖아. 그래도 피할 수는 없어. 만나자고 하셨는데. 은호야. 지혁 씨 괜찮아. 은호가 지혁의 손을 잡았다. 나 이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그래서 준비했어. 준비. 응. 우진 오빠랑 같이. 지혁이 은호를 바라봤다. 우진 씨랑. 응. 우리 둘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무슨 프로젝트? 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고성의 이사장을 무너뜨리는 프로젝트. 지혁의 눈이 커졌다. 뭐? 그 여자가 한 일 전부 다 밝힐 거야. 25년 전에 날 버린 것부터 간이식 때문에 다시 찾아온 것까지 다. 은호야, 그건 위험한 거 알아.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 근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 은호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아. 내 인생 내가 지킬 거야. 지혁은 은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알았어. 근데 혼자 하지 마. 나도 도와줄게. 지혁 씨, 네가 뭘 하든 나는 네 편이야. 알았지?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고마운 거 없어. 당연한 거야. 지혁이 은호를 안아주었다. 은호는 그의 품에서 안도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그날 밤 고성이는 진석의 움직임을 보고받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지은호 씨를 내일 만나신다고 합니다. 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난다고? 왜? 아마 직접 확인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지은호 씨가 누구인지. 성희는 이를 악물었다.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막아야 해. 그 만남을 막아. 어떻게요? 뭐든 해. 진석 씨가 지은호를 만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부하가 물러갔다. 성희는 방안을 서성였다. 진석 씨가 진실을 알면 끝이야. 모든 게 끝이야. 성희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때 문이 열리고 우진이 들어왔다. 엄마.
우진아, 왜? 나 할 말 있어. 우진의 표정이 진지했다. 성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뭔데? 나 유라 만났어. 성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유라, 내 쌍둥이 여동생 만났어. 네가 왜 그 애를 만나? 내 동생이니까. 우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 나 더 이상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한우진, 유라랑 연락하고 지낼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우진이 뒤돌아섰다. 그리고 하나 더. 뭐? 유라가 뭔가 준비하고 있어. 엄마 알지? 성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한 일 다 밝히려고 해. 나도 도울 거야. 네가 왜 그런 짓을? 엄마가 한 일이 잘못됐으니까. 우진이 성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 스스로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고백? 내가 뭘 고백해? 엄마가 더 잘 알잖아. 우진이 방을 나갔다. 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우진이까지 나를 배신해? 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분노에 가까웠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성희가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어렸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모든 게 드러나기 전에. 다음 날 오후, 은호는 박진석 회장을 만나러 슈조이 그룹 본사로 향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은호 씨,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들어갔다.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은호를 맞이했다. 어서 와요. 앉아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호가 소파에 앉았다. 진석이 맞은편에 앉았다. 갑자기 부른 거 미안해요. 할 얘기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어요. 진석은 잠시 은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지은호 씨,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네. 우리 우진이한테 간을 기증한 거 왜 했어요? 은호는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침착하게 대답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요. 제가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고. 다른 이유라면 우진이하고 무슨 관계예요? 진석의 눈이 날카로웠다. 은호는 심장이 뛰었지만 표정을 관리했다. 관계라면 환자와 기증자 관계죠. 그것뿐이에요? 네. 진석은 은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거짓말 같은데. 네. 간이식 적합률이 너무 높아요. 남남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은호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회장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일까? 그건 운이 좋았던 거죠. 운? 네, 적합 판정이 잘 나왔으니까요. 진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은호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뭘요? 당신, 우리 우진이하고 어떤 관계예요? 정말 모르는 사이예요? 은호는 잠시 망설였다. 여기서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다. 고성희가 들어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이 아가씨를 여기서 만나요? 진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이 아가씨랑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성희가 은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어렸다. 은호도 성희를 바라봤다. 25년 만에 마주하는 생모. 하지만 그녀에게서 모성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적의와 경계만. 회장님, 이만 가볼게요. 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다음에 다시 뵐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은호가 회장실을 나갔다. 성희가 그녀의 뒤를 노려봤다. 여보, 저 여자랑 무슨 얘기했어요? 당신이 알 바 아니야. 진석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저 여자랑 관련해서. 숨기는 거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진석이 일어섰다. 나 다 알아낼 거야.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진석이 회장실을 나갔다. 성희는 그 자리에 서서 이를 악물었다. 안 돼.
이대로 당할 수 없어. 성희의 눈에 결의가 어렸다. 내가 먼저 끝내야 해. 모든 걸. 은호가 슈조이 그룹 본사를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지혁이었다. 은호야, 어떻게 됐어? 일단 나왔어. 회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중간에 고성희 이사장이 들어왔어. 뭐? 고성희가? 응. 그래서 대화가 중단됐어. 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어디야? 데리러 갈게.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 거기서 기다려. 10분이면 도착해. 전화가 끊어졌다. 은호는 건물 앞에서 지혁을 기다렸다.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다. 회장님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은호는 조금 전 진석의 눈빛을 떠올렸다. 날카롭고 의심에 찬 눈빛.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눈빛이기도 했다.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야. 그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10분 뒤 지역의 차가 도착했다. 은호가 차에 탔다. 괜찮아? 응, 괜찮아.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우진 오빠랑 무슨 관계냐고 물으셨어. 간이식 적합률이 너무 높대. 지역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면 아직 확실히 아신 건 아닌 것 같아. 의심만 하고 계신 거지. 그래도 시간 문제야. 회장님이 조사를 계속하면 언젠가는 알게 돼. 알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은호가 지역을 바라봤다. 지역 씨, 나 부탁할 게 있어. 뭔데? AP그룹 법무팀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법무팀? 왜? 고성의 이사장이 그동안 한 일들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아동유기, 사기, 협박. 그런 것들. 지역은 은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고마운 거 없어. 당연한 거야. 지역이 은호의 손을 잡았다. 은호는 그 손의 온기에 안도했다.